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4월 3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정권 주변 사람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 이것이 부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있었죠.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지금 부산고검의 차장으로 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또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일가 가족 비리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죠.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 기자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녹취록. 이 녹취록을 MBC가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핵심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이 채널A 기자가 취재 욕심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비리 의혹, 이것을 좀 캐려고 이철 씨라고 있습니다. 이철.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구속이 돼 있고, 또 새로운 신라젠이라는 이 회사의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전 대주주였는데 이 신라젠의 그 배후에 신라젠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 또 유시민이나 권력의 실세들이 있다. 문재인 정권 권력의 실세들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 채널A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철 씨에게 접근을 하면서 내가 한동훈 그 검사장과 그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통화 녹취록을 보여줬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 유시민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정언을 해주면 가족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MBC가 지금 보도하는 내용이죠. 한동훈 검사장은 그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것과 시작해서 이 윤석열에 대한 이런 공격이 있기 전에 대대적으로 윤석열을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총선에 지금 출마한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 조국맨이죠. 최강욱 후보는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그 윤석열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황희석 역시 조국맨입니다. 그 법무부 인권국장 지낸 검찰의 블랙리스트, 소위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면서 검찰에서 손을 봐야 될 사람들, 이런 것을 만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접근 검사들을 막 집어넣어서 SNS에 그것을 올리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는 첫 단계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규모 검찰 인사, 자천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업무를 보고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것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감찰 이야기가 나왔고, 윤석열 감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MBC 보도를 놓고 감찰 필요성을 언급을 했죠. 검찰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는 것이죠. 지휘 책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법무부가 오늘 3일 대검에 이번 의혹을 조사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혹 조사하라 공문을 법무부가 대검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을 직접 감찰하는 전 단계입니다. 왜 전 단계냐 하면은 이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은, 검사 상대하는 감찰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은 우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 규정에, 법무부 감찰 규정에. 그러면은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이후에 2차로 감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감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서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했을 때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명령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것도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죠. 물론 앞에 그 검찰에서 감찰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고 검찰도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가 감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령을 하면은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찰에 나서도록 지금 친문 인사들이 분위기를 쫙 몰아가고 있죠. 최강욱, 장희석 이뿐이 아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본인도 MBC가 제기한 채널A 기자 검찰 유착설 이것을 놓고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 이렇게 불렸죠. 처음에는 최측근 검사장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이름을 제가 들었지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이 언론 다른 데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처음으로 한동훈 검사를 입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지금 다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씨는 신라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신라젠 사건을 일으킨 이철 씨가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노사모 출신이고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이었죠. 거기다가 유시민 씨가 한번 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선을 앞두고 국민참여당이라는 걸 유시민 씨가 만들었는데 이철 씨가 그 국민참여당의 경기도 의정부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가 신라전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이철 씨가 다리도 놔주고 막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라서 이철 씨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 유시민 씨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연루가 돼 있다. 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죠. 지금 유시민 씨는 그것을 부인을 하고 가서 강연료 60만 원 받았느니 그러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찰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아니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은 물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을 통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는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감찰 수순을 문재인 정권에서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을 이 총선 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수선하고 또 총선도 제대로 선거운동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쳐내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라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에게 수사 압박이 들어오니 선제적으로 윤석열 검찰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얼마 최경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채권이었던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도 이야기도 나왔었죠. MBC가 보도를 하면서 최경환 전 장관과 그 측근들이 신라젠에 수십억을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경환 전 장관이 옥중에 있는데 지금 옥중에서 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MBC가 신라젠의 법인 등기부 등본만 봐도 기초 사실만 확인해도 이철 씨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 텐데 이철 씨의 편지 내용 하나 가지고 구속돼 있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편지 내용 하나로 MBC가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반론도 듣지도 않고. 또 최경환 의원 쪽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이러한 신라젠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MBC가 이런 가짜뉴스까지 보도하는 것이다. 물타기 이용이다. 이렇게 최경환
이원원 전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경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정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을 퇴출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이것이 있고 수사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수사, 이 수사가 재개가 됩니다. 이 재개가 돼서 만약에 지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더 이 폭발력을 갖겠죠. 그 수사에서 지금 13명을 기소를 하고 백원우까지 13명을 기소를 하고 중단됐는데 총선 끝나면 바로 수사 돌입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사 칼날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가면은 거기다가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바로 탄핵 정국이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윤석열 청에게 다시 나섰다. 감찰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냐 두 번째 이유냐 아니면은 둘 다 노리는 양수 겸장일 수도 있겠죠. 정권의 혼수였습니다.